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고사성어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수지진 등배, 물수, 갈지, 진칠진 물을 등지고 친 진지라는 뜻으로 어떤 일에 대처하는 비장한 각오를 비유. 한씨는 유방의 명에 따라 위나라를 쳐부순 다음 조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조나라 군사는 20만의 대군이었고 한신의 군사는 2만 명에 불과했다. 군사 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안 한신은 색다른 전술을 세웠다. 우선 2천여 기병을 조나라의 성 바로 뒷산에 매복시키고 이렇게 명했다. 내일 싸움에서는 거짓으로 밀리는 척한다. 그러면 적군은 우리를 추격하려고 성을 비울 것이다. 그때 뒷산에 매복했던 군사들은 성을 점령하고 한나라 깃발을 세우도록 하라. 그리고 1만여 군사는 강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한 다음 자신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성으로 향했다. 날이 밝고 한나라 군사가 부구를 이며 공격을 시작하자 조나라 군사는 성을 나와 싸움에 임했다. 몇 번의 접전 끝에 한나라 군사는 뒤로 물러나며 강가에 진을 친 군사들과 합류했고 조나라 군사는 맹렬히 추격해왔다. 그 틈에 2천여 기병은 성을 점령하고 한나라 깃발을 꽂았다. 한나라 군사는 필사적으로 싸웠다. 결국 조나라 군사는 성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이미 성에는 한나라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전투는 한신의 대승리였다.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부하 장수들이 배수진을 친 이유를 물었다. 병법에 따르면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고 싸우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물을 등지고 싸웠는데도 이겼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한신이 대답했다. 우리 군사는 이번에 급히 끌어모은 군사들이 아닌가? 이런 군사는 도망갈 곳이 없어야 필사적으로 싸우게 되네. 그래서 강을 등지고 진을 친 것이네. 배중사영 술잔배, 가운데 중, 뱀사, 그림자영 술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란 뜻으로 쓸데없는 일로 의심하여 근심함을 비유. 진나라 하남에 악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자주 놀러오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발을 딱 끊고 찾아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악광이 그 이유를 묻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번에 자네 집에서 술을 마실 때 일이네. 술을 막 마시려는데 잔 속에 뱀이 보였네. 그냥 내려놓기도 어색해서 그냥 마셨지. 그런데 그 후로 몸이 안 좋아 누워 지내고 있네. 악광은 깜짝 놀라며 곰곰이 생각했다. 지난번 술자리가 있었던 방벽에는 활이 걸려 있는데 맞아. 그 활에는 오칠로 뱀이 그려져 있었지. 악광은 그 친구를 다시 불러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히고 술잔에 술을 따르며 물었다. 어떤가? 또 뱀이 보이나? 전과 같은 뱀이네. 사실 그건 저 활에 그려져 있는 뱀의 그림자일세. 그러고는 벽에 걸린 활을 보여주었다. 그제서야 그 친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몸도 좋아졌다. 순망치한 입술순 망할망 이치 찰한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렵다. 춘추시대 말엽 진나라 문공의 아버지 헌공이 괵, 우 두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나라를 거쳐야만 했다. 이에 헌공은 우나라의 우공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제의했다. 길을 빌려주면 많은 재물을 주겠소이다. 입맛이 당기는 소리를 들은 우공은 얼른 이 제의를 수락하려고 했다. 이때 중신 궁지기가 나서며 말했다. 전하, 괵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옵니다. 괵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할 것이옵니다. 옛 속담에도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괵나라와 우나라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가까운 사이인 괵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빌려준다는 것은 우리 우나라에게 있어 너무나 위험한 일이옵니다. 하지만 재물에 눈이 먼 우공은 결국 진나라 문공에게 길을 내주고 말았다. 그러자 궁지기는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일가들을 모두 대동하고 우나라를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괵나라를 멸하고 돌아가던 진나라 군사는 궁지기의 예언대로 우나라를 공격했다. 순식간에 우나라는 진나라의 손에 들어왔고 우공은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안중지정 눈안 가운데 중 갈지 못정 눈에 박힌 못이라는 뜻으로 눈의 가시 같은 사람. 당나라 말 송주라는 곳에 조제레라는 악명 높은 탐관오리가 있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착취한 재물들을 고관 대작들에게 상납하여 출세길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영흥 절도사로 전임가게 되자 송조의 백성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다. 이제 악랄한 탐관오리가 떠나게 되었으니 우린 살았네. 그러게 말이야. 그놈은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 마치 눈에 박힌 목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한 관원이 이 사실을 조제레에게 귀뜸했다. 뭐라고? 이런 고얀 놈들 어디 두고 보자. 조제레는 자신을 욕한 백성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1년만 더 유임시켜줄 것을 조정에 청원했다. 청원이 수용되자 그는 즉시 못을 빼기 위한 돈이라는 뜻의 발정전을 만들고 1000냥씩 납부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가난해서 돈을 내지 못한 백성들은 가차없이 투옥하거나 태형에 처했다. 이처럼 악랄한 수법으로 착취한 발정전은 1년간 무려 100만 관이 넘었다고 한다. 암중모색 어두울 암 가운데 중 더듬을 모 찾을 색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어림짐작한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였던 측천무우 때 허경종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는 방금 만났던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건망증이 심했다. 자네같이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어떻게 학자라고 할 수 있겠나? 친구가 자신의 건망증을 비웃자 그는
이렇게 대꾸했다. 자네같이 이름 없는 사람의 얼굴이야 어찌 기억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조식이나 사령운 같은 문장의 대가라면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네. 조식은 조조의 셋째 아들로 뛰어난 시제를 시기하는 형 문제의 명을 받고 지은 칠보시가 유명하고, 사령운은 서정을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산수시의 길을 놓았다고 해서 산수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